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강 군대와 세계 최강의 무기로 전 세계를 군림하던 미국.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들여 미군이 한국산 무기로 도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느라 정신이 없었던 바이든. 한국의 대반전 반격이 나오면서 결국 한국에 무릎을 꿇고 파격 제안을 했는데요. 미국 현지 언론들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미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 무기를 이 정도 규모로 사는 것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얼마나 강력한 한방이 나왔길래 바이든이 이러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는지, 한국이 얼마나 대박이 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압도적인 무기 생산 1위 국가로 전 세계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독식해왔습니다. 이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인 국가는 사우디가 1위, 아랍에미리트 2위, 터키 3위, 한국이 4위, 호주 5위, 대만 6위, 인도 7위, 싱가포르 8위, 이라크 9위, 이집트 10위 순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10개 국가들이 이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며 미국의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10개 국가들 중 대만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모두가 이 미국과 계약을 하는 대신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들이며 미국산 무기 수입을 중단하는 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모두 동시에 말이죠.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던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자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데 이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까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미국 은행의 절반가량이 파산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2일 보도해 미국 전역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스탠퍼드 대학의 은행 전문가 아미트 세루 교수는 미국의 4,800개 은행 중 거의 절반이 이미 자본 잠식에 빠져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4,800개 은행 중 2,315개 이상의 미국 은행이 부채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대형은행도 포함됩니다. 그는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현재 가장 취약한 10개 은행 중 하나는 1조 달러 이상의 자산, 즉 1,000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글로벌 은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세 곳도 지방은행이 아니라 대형은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국 은행들이 손실을 감추고 있지만 절반가량이 이미 지불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그 효과는 6개월 이후에 나타난다며 연준의 통화 긴축에 따른 충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은행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또 상업용 부동산 위기도 몰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일반적으로 2-3년마다 재융자를 받아야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초저금리일 때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대출의 1차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관련 대출의 1차 만기는 2023년 말, 2024년 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세루 교수는 전체 은행의 절반가량이 사실상 지불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위기가 불거지면 은행권의 충격은 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08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상 초유로 미국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에 이 디폴트할 대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은 31조 4천억 달러인데 다음 달 1일이면 정부 빚이 이 한도에 육박할 것이라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이 무조건 부채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지난달 말 정부 지출 삭감과 부채 한도 상향을 연계한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돼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 하향된 바 있는데요.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백만 명의 실직, 기업 파산, 금융시장 혼란 등 큰 고통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미국 경제 상황에 이미 정치계에서 퇴출된 것이나 다름없는 바이든. 그런데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사던 상위 10개 국가들이 모조리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과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던 중동 국가들이 최근 미국 대신 한국산 무기로 대규모 갈아탄 소식은 뉴스에 도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방산업계의 가장 큰 손인 중동을 잃은 것만 해도 이미 미국에는 엄청난 타격인데 이 미국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유럽마저 한국을 선택하며 미국에 대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폴란드 등 유럽 국가와 잇따라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자 미국 방산업계가 오랜 고객을 잃을까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고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원래 폴란드도 미국에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500문을 도입하려 했으나 인도에 몇 년이 걸린다는 답변에 단념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하나디펜스와 천무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불행히도 제한된 생산 능력 때문에 우리가 수용 가능한 기간에 하이마스 장비를 인도받는 게 불가능했다. 그래서 우리는 검증된 파트너인 한국과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폴리티코는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 규모 그리고 신속한 납기가 미국 방산업계의 관심을 끌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 방산업계에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폴란드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연내 폴란드에 무기를 인도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순전히 마케팅에 불과하다. 한국은 그들이 약속한 것처럼 무기를 이렇게 신속하게 인도할 수 있는지 입증한 적이 없다 라며 한국을 깎아내렸는데요. 자, 그런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한국 기업들이 워낙 짧은 기간에 K2, K9 초도 물량을 폴란드에 인도한 것을 보면 수요를 맞출 이 생산 능력을 보유한 것 같다라며 미군의 황당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한국산 무기는 미제보다 저렴한데 미군 장비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고 최첨단 무기의 경우 미제를 뛰어넘는 성능을 지녔다라고 극찬했는데요. 최근 특히 세계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방위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하는데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터지면서 국방력은 대폭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1,0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무기 시장을 한국의 K방산이 싹쓸이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마저 미군을 한국산 무기로 도배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하는 것은 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국방 예산은 8,420억 달러, 1,0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한국산 무기를 사기 시작한 것은 이제는 한국산 최첨단 무기가 미국마저 앞지르며 압도적인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최근 공개한 청검, 올해부터 대규모 생산이 시작됐는데 이 소형 무장 헬기 장착용 공대지 유도탄인 청검은 하나가 작년 12월 획득한 개발 사업으로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처럼 적 전차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로 하늘의 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하는 이중 모드 탐색기를 탑재해 탐지 성능을 높였고 유선 데이터 링크를 적용해 비가시선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표적을 지정하고 발사한 뒤 헬기는 회피 기동에 들어갈 수 있는 발사 후 망각은 물론 이 발사 후 재지정까지 가능하게 해 유도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산보다 가격은 30% 싼데 이 성능은 2배 이상으로 비교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물건이라 전했습니다. 미래 무기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레이저. 한화의 레이저 무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 무기는 광원 레이저로 드론 등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로 이와 함께 고에너지 레이저를 이용해 급조 폭발물과 불발탄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레이저 폭발물 처리기가 공개되자 해당 부스를 찾은 전 세계 무기 전문가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항상 꿈꿔왔던 꿈의 기술인데 이것이 현실이 된 것에 감탄한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